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실록이 꽃들이 온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실감이 나지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그에 걸맞는 글 한 편을 골랐습니다. 2년 전에 저처럼 개간수필로 등단한 이재헌 수필가의 달미 8 도착이란 글입니다. 여기 나온 달미는 작가 고향 마을의 옛 이름입니다. 달미 8 도착. 이재헌. 단단히 꼬아요. 지켜보던 어머니가 한마디 보탰다. 아버지는 말없이 볏짚을 추가하며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새끼가 굵어졌다. 폭설이 이틀 내리자 달미는 눈으로 덮인 섬이 되었다. 어른들이 모여 동구와 마을의 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눈을 치웠지만 학교로 가는 산길은 그대로였다.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오리길, 비탈진 고개를 3개 넘어야 했다. 날씨 좋은 날엔 문제가 없었지만 사방이 눈밭으로 변하면 달랐다. 방향도 가늠하기 힘들고 길이 어딘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덕을 넘다가 눈길을 헛디뎌 계곡에 처박히면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다치기 십상이었다. 창백하게 얼어붙은 하늘, 허공에 돌이라도 던지면 쨍하고 깨질 것 같은 날씨였다. 집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낼 준비로 아침부터 부산했다.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당신의 아들 형제와 조카들을 마당에 불러 세웠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명이 모였다. 두꺼운 옷을 잔뜩 껴입고 뒤뚱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행랑채로 들어간 아버지가 뭔가를 소중한 물건처럼 품에 받쳐들고 나왔다. 간밤에 꼰 새끼였다. 아버지가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말했다. 산길에 눈이 많이 쌓여 위험하다.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형제들끼리 의지해서 가야 안전하다고. 새끼에 묶는다고? 별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나와 사촌 형이 킥킥거렸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삼촌들이 나서서 제일 앞과 뒤에는 6학년 형을 세우고 한 명씩 차례로 허리를 묶었다. 3개 죄면 허리가 아팠고 느슨하게 하면 몸이 줄에서 빠졌다. 아버지가 아이들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 다시 돌아가며 점검했다. 아들 허리에 맨 새끼를 확인하는 아버지의 입에서 더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새끼의 몸을 묶은 아이들이 일렬로 늘어섰다. 농을 잘하는 당숙모가 우리를 지켜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새끼에 묶인 굴비가 따로 없구나. 6학년이지만 웬만한 중학생보다 큰 육촌 형이 선두에 섰다. 형의 발자국을 따라 눈밭을 걸었다. 앞과 뒤에 선 형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새끼줄이 처지지 않고 곧게 펴지도록 했다. 아이들이 너무 바짝 붙으면 줄이 늘어져서 힘있게 끌어당겨 줄 수 없었다.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줄이 팽팽해져서 옆 사람의 허리가 아팠다. 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개 앞에 도착했다. 고갯마루엔 눈가루가 둥근 고리 모양을 하고 떠다니고 있었다. 비탈 옆으로 푸른 소나무 장가지가
드문드문 드러나 있을 뿐 사방이 눈밭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며 놀던 소나무 숲이 여기인데 사르르는 바람에 덜덜 떨면서도 낯설어진 풍경에 놀랐다. 선두의 형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자기 발자국을 잘 보고 올라오라는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 형이 낸 발자국을 여럿이 차례로 밟고 지나자 깊은 구멍처럼 변했다. 내가 발을 넣으니 허리까지 빠졌고 구덩이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아 저절로 비명을 질렀다. 앞에 선 사촌 형이 내민 손을 붙잡고 빠져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온갖 소리가 공기 속을 떠돌고 있었을 것이다. 늙은 소나무를 흔드는 칼바람의 윙윙대는 소리, 양철 필통 안에서 연필이 움직이며 달그락거리는 소리, 눈 덮인 덤불에 숨어있던 산토끼가 놀라서 달아나는 소리, 밭고랑에서 푸드덕거리며 공중으로 솟아오른 장기가 내는 긴 울음소리. 그러나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형들에게는 다리 높이까지 쌓인 눈이 날갠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발걸음을 옮기는 곳조차 힘에 벅찼다. 학교까지 거의 줄에 매달려 갔다. 나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때마다 아버지가 내미는 손길을 잡듯이 새끼줄을 잡았다. 늙은 소나무에 둘러싸여 담장이 없는 학교였다. 이제는 송림을 덮은 눈이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몸에 흰 눈으로 떡칠을 하고 새끼줄에 묶인 채 미끄러지듯 학교로 다가갔다. 멀리서 보면 눈사람이 무리를 지어 구르는 것 같았을 것이다. 눈밭이 된 운동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뛰어오르며 고함 질렀다. 달미! 선생님이 흰 김을 내뿜으며 달려왔다. 아이들 머릿수를 세더니 교무실을 향해 외쳤다. 달미 8명 도착이요!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고개를 3개 넘어야 학교에 올 수 있는 마을의 이름을, 눈이 오면 늘 지각하는 아이들을. 6학년 형들이 지각해서 면목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탁탁탁 아이들의 어깨에 묻어있는 눈을 털어주었다. 회초리 맞을 각오를 하고 있던 나는 이상해서 선생님을 다시 올려다 보았다. 달미가 눈으로 덮인 섬이 된 그날, 나는 눈밭으로 변한 고개를 3개나 넘어 학교를 다녀왔다. 아버지가 꼰 새끼줄에 매달린 덕분에 다치지도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신은 밤마다 새끼를 꼬았는지 모른다. 자식들이 세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아침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끼줄에 자식들의 허리를 묶어 밖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아버지의 새끼줄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헤어지거나 닳지 않는 그것이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인다. 아버지는 허리를 묶었지만 묶인 건 내 마음이었다. 아니, 내 영혼이었다. 이재헌님의 글이었습니다. 눈 덮인 시골 마을의 전경이 그려지는 글입니다. 함께 오래전
우리들의 부모님 모습도 보이네요.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5월을 마음껏 즐기십시오.